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요즘에 이게 현실이구나. 정말 이런 게 현실이구나. 이게 국제정치구나. 이런 게 역사구나. 이게 정말 냉엄한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네타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대한민국에 보내는 시그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같은 상황이잖아요. 모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그 독립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승냥이 같은 사람, 이집트라든지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를 말할 것도 없고, 하나같이들 다 이스라엘의 탄생을 저주하고, 그리고 호시탐탐 침략하고, 그걸 다 지금 물리쳐 나가면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참 어떻게 보면 남의 일 같다는 느낌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어떤 그런 과정을 똑같이 데자뷰를 느끼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물론 이제 한국같이 5천만 이상 된 나라 중에서 세계 6위하고 이런 어떤 경제 대국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한테는 경제 대국 이룬 것, 이게 당면 과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생존이 당면 과제였어요. 생존. 끊임없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기원한 국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가 안 되기를 기원하고 고사지낸 놈들 사이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야.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현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경제 대국하고 인당 국민소득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저 죽기 살기의 게임이야. 이념 이런 것도 없어. 공산주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죽자고 달려드는 애들이 막 주위에 포진돼 있는 거고. 응? 또 반대로 한국은 또 다른 의미에서 소련, 중국, 북한 완전 공산주의가 그냥 디글디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대륙 전체를 한반도 저 조금 남은 거 저거라도 다 해서 날름 공산화 시킬까 하는 이 공산주의 세력들. 그것도 저기 레바논이나 시리아네 이런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국, 그리고 소련 이런 나라들, 러시아가 됐지만 지금, 그리고 같은 민족이지만 정말 형편없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독재자에게 지금 신음하고 있는 북한. 참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한미동맹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좀 이스라엘 보면서 들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저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란도 보통 나라야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깡다구로는 전 세계에서 버금가는 국가고 으뜸은 아니더라도 버금은 가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너무 좋은 민족. 이란도 머리가 보통 좋은 애들이 아니야. 머리가 보통 좋은 애들이 아니야. 그런 애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무슨 개 잡듯이 지금 복날 개 잡듯이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쥐락펴락 하고 있는 거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저렇게 들었다 놨다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이란이 저렇게 형편없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군사 지휘부 사람들 20명 죽고, 종교 지도자 8명인가 9명 죽고, 그거 지금 하메네인가요? 이 사람도 지금 지금 최고 종교 지도자 이 사람도 지금 죽었다는 얘기까지 있잖아. 그리고 지금 백주 대낮에 이제 공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2차 세계대전사도 그렇고, 그 전쟁사를 보면은, 낮에 공습하는 것은 금기죠, 금기. 왜? 다 보이는데,
방공포로 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 낮에 공습을 한다는 거는 그 나라를 정말 개 무시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란을. 낮에 공습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정밀도는 더 좋지. 딱 보이니까 눈에. 근데 이제 밤에 하는 이유가 공격을 안 당하려고 이제 밤에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낮에도 우리가 안 잡힌다. 우리는 뭐 최신의 전투기뿐만 아니라 뭐 위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스텔스 기능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 격추당하지 않는다. 뭐 그런 자신감으로 지금 낮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전 시설, 천연가스 시설도 폭파하고 지금 핵시설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요인들의 가정집까지 지금 다 그냥 갖다 때려서 다 가족들까지 다 몰살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수작전도 하면서 참수작전 그러니까 그 지휘부를 다 하나하나 핀포인트로 다 죽이는 그런 참수작전까지 하면서 아주 진짜 농락을 하는 거죠. 한 나라를 농락을 해버리는 거야, 이걸 농락.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 이건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력이 세고 뭐 이렇게 뭐 정말 뭐 결전의 전사로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집단이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런 집단이라 그래도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란이 만약에 미국하고 친했다.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지금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옛날에 팔레비 국왕이 있을 때처럼 친미 국가였다 그러면 지금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저렇게 처맞고 있겠어요? 응? 뭐 날라올 때마다 계속 미국이 이란한테 야 조심해라 지금 이스라엘이 뭐 준다. 응? 또 설령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란도 친미파가 있고 이스라엘도 친미파가 있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중간에서 뭐 누구 편도 들을 수가 없는 거지. 누구 편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좀 친하게 지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이 상황은 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가 한미동맹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의전쟁이에요. 한반도의 모의전쟁이야, 한반도의 모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도 이스라엘을 모범국으로 좀 배워야 된다는 것을 또 말하는 거야. 왜? 우리도 유사시에 정말 위급한 유사시, 정말 뭐 북한이 뭐 맘먹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징후가 보인다든지 또는 북한이 뭐 갑작스럽게 붕괴될 것 같은 징후가 보인다든지 할 때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얼버무려 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스라엘도 결국은 결전에 그 용기를 다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수행하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도 사실 많이 죽었더라고. 한 20명 죽었어. 미사일 이란에서 미사일 날라와가지고 한 20명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한국이 이스라엘을 모범으로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도 결국은 만약에 그런 참수작전도 할 때는 해야 될 것이고 미국이 결국은 북한하고 핵협상이 타결이 안 돼. 그랬을 경우는 미국도 결국은 단호하게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국은 이 핵무기를 끝까지 없애겠다고 지금 목표를 잡은 거야. 북한의 핵무기도 어쨌든 다 만들었든 뭐했든 니네들 그 핵무기 다 내가 가져올 테니까 뭐 지난번에 우리가 강철비란 영화도 그렇지만 북한의 최종 목적이 미국하고의 뭐 국교 정상화라 그런 것 때문에 좀 한다면서요. 강철비 뭐 원인가 투인가에 나온 거 보면 핵무기는 만약에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만 되면은 핵무기는 포기한다면서 그거 마지막에 포기하고 안 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하노이에서 결국은 핵시설 발견돼가지고 나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의 인내심을 이제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처럼 하지 않고 이전 김대중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처럼 돈이나 퍼주면서 타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는 거지. 큰일 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처럼 미국은 스스로 돕는 국가를 도와. 미국은 스스로 돕는 국가를 돕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스스로 하고 스스로 뭘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돕는 거야. 미국도
뭐 이스라엘이 예를 들면 뭐 시키니까 잘 하지도 않고 뭐 정확한 목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들도 대충 살고 싶고 뭐 이렇게 하면요 미국도 안 도와. 아무리 무슨 뭐 친민이 뭐니 해도 뭐 도울 게 뭐가 있어. 지들이 적고라진데.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정확하게 자신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정확히 구분하면서 사료분별력이 있고 지금 이란이 핵무기 16개를 만들기 직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지금 우리가 액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중동에서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자기만 갖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만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왜? 상대도 핵무기를 가져버리면. 네. 원래 핵무기라는 것은 쓰지 못할 무기잖아. 근데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란은 죽어나 깨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데 응? 이란이 만약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무력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무기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거기서 한국보다 하나 모자란 게 뭐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한미군처럼 미군의 주둔군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지. 뭐 들어가 있다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상비군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거지. 뭐 어떤 뭐 무관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이 공조보다 몇십 배의 공조가 이루어질 게 바로 한미 동맹 하에 있어서의 한반도 전쟁이에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공조보다 수십 배 훨씬 더 강력한 공조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별로 그 얘기를 안 좋아하는데 인계철선으로 인해서 지금 평택에 미군 2만 명이 있잖아. 응?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 가족들도 다 있어.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어.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미국은. 응?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첨단 무기는 물론이거니와 최고급 정보까지 다 한국에 이제 뿌려주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미국한테 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벙커버스터. 지하 40피트 50m까지 파고드는 벙커버스터 달라고 하는데 미국이 안 주고 있잖아.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미국이 안 주겠어요? 당연히 줘야지. 주한미군이 지금 들어와 있는 나라인데. 벙커버스터 당연히 들어가야지. 물론 우리가 또 현무5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5에다가 미국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까지 가면은 그냥 김정은이는 바로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예. 이게 벙커버스터가요. 터지는 것도 터지는 건데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놈이 다 압사해서 죽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자체가 무덤이 돼 버리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순간. 벙커버스터가 무서운 게 뭐 파고 들어가지고 터지는 것도 터지는 건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은 다 그냥 딱 무덤이 돼 버려. 살아있는 진시황릉이 돼 버리는 거지. 진시황릉. 예? 그러니까 뭐 김정은 능이 돼 버리는 거야. 김정은 등.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입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응? 자기가 지금 되게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제발로 무덤으로 그냥 제발로 들어간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벙커버스터의 무서운 거야.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바로 한미동맹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한미동맹, 그냥 한미동맹 이 네 가지 글자가 지금 어떻게 실현될 거라는 것을 지금 딱 보여주는 거. 그것도 아주 맛배기로만. 응? 그게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뭐 한미동맹 무용론 또는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는 거는 그건 진짜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지. 왜? 이 전쟁의 무서움을 봐요. 단장 전쟁이 딱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둘 중에 누가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응? 그렇잖아요. 이 전쟁이 무서운 게 국가가 전쟁이 났어. 근데 가운데서 보는 국가 중에서 제일 센 국가나 어떤 많은 국가들이 얘가 오라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고 그리고 한쪽 국가가 지원을 못 받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전쟁에서는. 우리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무기내 뭐 개입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6.25 때랑 똑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딱 보고 야 이거 북한 잘못했어. 이거 딱 한마디 해주는 게 엄청나게 큰 거란 말이야. 응? 그리고 딱 성명 발표해 주는 거 미국이. 뭐 오늘 몇 시부로 북한 괴뢰 집단이 국제법에 위반한 뭐 침공을 했다. 이 한마디 딱 해주는 게 안 해주는 거랑 천지차이인 거야 이게. 응? 근데 그게 정말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미국의 동맹국들
그거 같이 그걸 해준다고 그러면은 이건 천군만마예요. 거기서부터 6.25 전쟁이 전세가 기운 거예요. 유엔군이라는 것이 모집되고 또 그 국가들이 다 성명을 발표하는 거야. 북한이 잘못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란도 지금 그 모양새잖아. 지금 이란을 도와주지 않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란하고 같이 보조를 맞췄던 뭐 헤즈볼라네, 하마스네, 얘네들도 지금 배신 때리고 있는 거야. 얘네들도 지금 지들이 살려고 손절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서워가지고. 왜? 이스라엘이 지금 참수작전을 하고 있으니까 하마스 수장이라든지, 헤즈볼라 수장들이 겁이 나가지고 지금 뭐 도와준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야. 더더군다나 같은 이슬람교에 있는 국가들도 가만히 있어.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애들도 가만히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막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 거지. 왜?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공산주의는 겁쟁이들이 좋아하는 이데올로기야. 겁쟁이들이. 미국처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주체하는 국가들은요, 본인들의 어떤 그 자주의식이 있잖아. 내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를 뚜렷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우파야. 근데 이 좌파들은 뭐냐면, 좌파 국가는 뭔가 눈치를 싹 보는 거지. 싹 눈치를 보고, 뭔가 질 것 같으면 찍소리도 안 해. 네? 중국도 지금 뭐, 정확한 개입을 안 해. 지들이 이란하고 그렇게 친하면서도. 러시아도 이란하고 그렇게 친한데도 얘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왜? 뭔가 이란이 지금 질 것 같으니까. 지는 게임에선 자기들이 뭔가 이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자유우파는 아니잖아요. 지는 게임이더라도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또 지원을 하잖아. 뭐 우크라이나 지원하듯이. 응?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같은 우방을 두더라도 공산국가의 우방을 두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야. 공산국가는 우방을 둬도 걔네들이 나중에 발을 뺀다고. 응? 그게 문제인 거예요. 좌파들은 의리가 없어. 의리가 없다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영상도 많고 지금 뭐 유튜브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역시 청년님 영상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앵글로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5만 8천 명 남짓 되어 있는 이 소수의 구독자들이라도 이분들은 지금 영화 채널도 유료 구독으로 하는 영화 채널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지. 막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퀄러티의 그런 영화를 유료 채널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유료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몇천 원 안 되더라고요. 예, 몇천 원 안 돼. 예. 그리고 좀 저희가 이제 사실 구독, 좋아요 이거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워낙 사실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요. 사실 뭐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저보고 이 정도 구독자인데 댓글이 뭐 이렇게 많이 달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청년님 채널이 사실은 구독자에 비해서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리고 참여를 많이 하는 채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구독을 좀 약간 좀 요청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글을 쓰진 않겠어. 뭐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이거는 가오다시가 죽을 것 같아서 안 하는데 말로 하고 싶진 않은데 엊그저께 제가 한동훈 욕 좀 했다고 구독자 7명 빠져나갔습니다. 예, 역시 한동훈 제가 뭐 조심 들어오는데 느낌 왔는데 그래도 제가 할 말을 또 해야 되니까. 한동훈이가 무서워가지고 한동훈 좋아하는 강남 아줌마들이 무서워서 제가 그 얘기 못하면 안 되겠죠. 근데 누가 또 썼더라고요. 저보고 자유통일당 유튜버냐고. 저 자유통일당도 별로 안 좋아해. 예, 자유통일하고 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튼 구독은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때문에 마이너스 7명 빠져나갔습니다. 예, 오늘 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 분들한테 이제 7명 채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정말 이제는 정신을 좀 더 차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좌파 정권도 제가 봤을 때는 옛날처럼 무조건 그냥 뭐 한미동맹 뭐 안 중요하고 뭐 중국이네 러시아하고 뭐 등거리 외교네 뭐네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말고 정확하게 스탠스를 밟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나 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냐? 이재명이 말을 잘 바꾸잖아. 응? 솔직히. 이재명에게 약속을 잘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이 판에 이재명이 원래 하던 짓을 좀 해줘. 응? 좌파들하고 약속 좀 어기고 중국과 가지고 친했다고 했던 그런 거 다 거짓말처럼 그냥 하지 마. 응?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중도 보수 하고 싶다면서, 응? 중도 보수 정당을 지향한다면서 그냥 중도 보수 정당 지향하지 말고 그냥 우파로 투항해. 그러면
이재명이가 우파 대통령인 걸로 딱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애들이 그러면 탄핵한다고 지랄할 때 우리가 못하게 막아줄게. 108명이 그거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재명이 탄핵 못 시키게 막아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파로 투항하는. 왜? 지금 세계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하러 중국하고 약속을 지키며 뭐하러 노조들하고 약속을 뭐하러 지켜요? 가장 실용적이시라며 이재명이가. 그게 실용적이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북한에 대한 마인드도 좌파 문재인한테 배우지 말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우리가 북한하고 친해가지고 될 일인지. 언제라도 북한을 참수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결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저는 좀 가져달라. 이재명이가 비록 딴 건 몰라도 똘끼인 좀 있잖아, 똘끼. 그 똘끼를 좀 가져달라. 대북에 관련돼서는 그걸 좀 요청드리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